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한미 국방장관 연례 안보협의회라고 하죠. SCM을 마치고 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을 했는데 자, 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저는 보이는데요. 바로 이게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 이게 이제 지금은 옛날은 시기에서 조건으로, 세 가지 조건으로 바뀌었는데 아마 이게 오늘은 조건하고 시기를 다 고려해서 최단 기간 내 조건돼서 환수하는 이런 논의가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이게 전략 자산 있잖아요, 미국에. 이런 이제 전략 자산들을 순환 배치를 또 확대하고 강화하는 이런 이제 문제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이게 북핵에 대해서 뭔가 이게 비핵화를 향한 찰떡 공조, 한미 공조 강화 이런 이제 항목들이 합의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요, 오늘 이제 한미 국방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어떤 내용에서 마음 일치를 받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건과 시기를 고려하여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내년 SCM까지 전환 계획을 공동으로 보완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North Korea should harbor no illusions. The DPRK is overmatched by the Republic of Korea-United States alliance. 패스 장관 얘기 굉장히 묵직한 얘기입니다. 한미 동맹 쉽게 보지 마라. 김정은 너는 우리 상대가 안 돼.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에 앞서서 일단 북한에 대한 이제 강한 경고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한미 국방장관이 동시에 이제 오늘 회담을 갖고 일단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특히 이제 전략 자산의 앞으로의 순환을 외치는 문제.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레이건함이 일단 지금 현재 항모가 와 있고 네. 또 나머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을 앞으로 한반도에서 수시적으로 전개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들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한미 동맹에 대한 이제 강고함들을 이야기를 한 것이겠죠. 아마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동안 여러 차례 사실은 이제 미국과의 뭐 어떤 이견차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 왔지만 네. 그러나 일단 이제 이번 그 트럼프 대통령 방안을 계기로 해서 일단 함께 뭉쳐야 된다. 그리고 또 한미 동맹이 강고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확고하게 한 자리가 아닌가. 그리고 아마 이제 앞으로 이 그 한미 간의 어떤 군사적 문제까지도 좀 찰떡궁합을 이룬 그런 상황으로 이제 오늘 합의를 이룬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되더라고요. 어쨌든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할 만한 전략 자산을 이제는 거의 붙박이처럼 놓겠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맞습니까? 그렇죠. 그 옛날에 얼마 전에 국회에서 그 외무부 장관한테 어떤 국회의원이 질문했잖아요. 네. 그렇게 전략핵과 전술핵의 차이가 뭐냐. 아하. 따라서 이게 전략 자산의 개념을 물론 이게 대부분 시청자들이 알겠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네. 일단 이게 전략 자산이라는 게 뭐냐면 주로 이게 군사 기지라든지 방위 산업 시설 등 전쟁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목표 있잖아요. 이걸 이게 대규모로 타격하는 무기 체계. 이게 이제 보통 전략 자산을 하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핵 추진 항공모함이나 이게 핵무기 탑재 잠수함, 네. 또 이게 비원비 폭격 경기 있잖아요. 이런 이제 전략 자산들을 지금 이게 미국 본토나 괌 등에 있는데 네. 이걸 이게 거의 상시 배치하듯이 더 강화하겠다. 이런 이제 합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술핵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과 거의 똑같은 효과를 내겠다. 그렇죠. 오늘 아마 합의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안 하기로 한 걸로 보이고요. 네. 대신 이게 전략 자산들을 상시 배치하는. 그럼 이게 같은 억지력은 똑같다. 즉 확장 억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제 어제 매티스 장관이 이제 판문점, 북한과 거의 뭐 10m 코앞에 있는 그렇죠. 판문점을 갔기 때문에 이제 네. 트럼프 대통령은 DMZ에 사실상 이제 안 간다고 봐도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사실 이제 트럼프 방안이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우가 좀 유별나잖아요. 이제 보통은 이제 손님이 한국에 방문을 하면 한국 쪽에 경우를 맡기기 마련인데 미국은 안 그렇게 한다면서요. 뭐 경우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분이 사실 미국은 자신들의 어떤 로드맵에 따라서 철저하게 미국 쪽의 인력, 미국 쪽의 장비들이 들어와서 다 이제 하게 되죠. 보통 우리가 외국에서 이제 정상들이 방문할 때 이제 성남 공항을 많이 이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 아마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오산에 이제 공군기지를 네, 오산으로 간다고. 예, 네. 그쪽을 통해서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나서 이동하는 것들도 보통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전용기 같은 경우 타고 가서 거기서 이동할 때는 차량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마 전용 헬기가 또 머린원이라고 네. 전용 헬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대가 아니고 두 대. 이렇게 하나는 이제 위장으로 같이 뜨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그것도 이제 철저하게 어떤 은폐된 상태에서 국내에 들어오게 되고 일부는 또 국내에 들어와서 조립을 하게 되고 모든 부분이 다 숙소 문제에서 모든 부분들이 다 철저하게 어떤 비밀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경호원들의 숫자, 경호 방법 이런 등등도 모든 것이 다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헬기를 분해해서 떼서 만들어 온다. 네. 여기 와서 만든다는 얘기인데 네.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철저히 이제 본인들의 자산으로만 사실은 운용을 합니다. 못 믿겠다 이거군요. 그렇죠. 다른 나라. 외국에 어떤 뭐 있을지 모르니까 사실은 이제 에어포스 원을 또 하면서 오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차량도 비스트라고 해서 경호 차량을 직접 그 공무소에서 가져옵니다. 네. 이 사실 이 비슷한 게 엄청난 사실 경호차 중에서도 정말 그 최상의 경호차거든요. 네, 저기 마린원에 어떤 성능이 나옵니다. 가격은 4천억이 넘고 핵 공격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핵배낭을 항상 이제 이제 버튼을 항상 이제 미국 대통령은 그렇죠.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아, 헬기 안에서? 그렇죠. 언제 어디서든지 핵과 관련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그 이제 그 장비가 있습니다. 네. 그걸 항상 이제 미국 대통령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통신도 돼야 되고, 그러니까 어디서 미국 대통령이 어디 가 있든지 간에 모든 통신이 어떤 간섭에도 불구하고 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에어포스 원이나 저렇게 마린원이나 비스트나 그런 장치들이 모두가 다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핵을 누를 수 있는 이 가방도 그렇죠. 가지고 가방도 항상 다 가지고 다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다른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장비는 그게 어떤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만큼 미국 대통령이 한번 움직일 때 경호시설에 대한 이런 것들이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거쳐서 한국을 와서 중국을 가서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움직이는 규모만도 해도 상당한 규모가 움직이고 또 미국 대통령이 국내 왔을 때 지금 반미단체들이 따라다니면서 시위를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측에서도 지금 일단 안보실장 중심으로 회의를 거듭하고 있는데 이 경호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뭐 헬기도 그렇고 의전 차량도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미국 측에서 직접 공수를 한다는데 이것도 지금 뭐 거의 억소리 나는 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캐딜락 원, 이게 그 비스트, 야수. 근데 이번에 오는 거는 뉴 비스트 두 대가 오는데요. 제가 보기에 비스트는 역대 미국 대통령마다 조금씩 개조를 해요. 네. 예를 들어 오바마 대통령은 창문을 약간 뭐 높인다든지, 또 이게 이번에 오는 거는 문 두께만 뒤에가 20cm로 20cm요? 오히려 이게 문 두께만. 네. 이게 아주 특수 제작된 그 대통령에 따라 조금씩 약간 이게 변경을 가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그 아마 83년부터 이게 GM에서 특수 제작을 하는데 네. 대당 가격은 한 17억 원 정도 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기능을 보니까 13cm 뭐 방탄유리라든지 또 이게 산소 공급 장치라든지 또 이게 스프링쿨이라든지 정말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이게 차라고 네. 보면 됩니다. 네. 자, 2005년이면 이현종 의원이 혹시 현장에서 취재를 네. 하고 있었을 때 같은데 네. 부산에서 있었던 에이펙. 네. 그때 미국의 어떤 경호와 의전이 굉장히 많은 뒷말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미국 대통령이 그때 에이펙 동백섬에 있을 때 그때 그렇죠. 호텔 완전히 통째로 다 빌려서 동백섬에 있는 큰 웨스틴 호텔을 그렇죠. 아예 완전히 다 통으로 빌려졌어요. 빌렸죠. 네. 그만큼 이제 경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사실 이제 국내 서울에 올 때도 사실 미국 대통령이 어디에 묵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원래 미국은 전통적으로 서울 하얏트 호텔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용산에 있는 미군 부대가 제일 가깝습니다. 가깝고. 그리고 산에 있기 때문에 경호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입지적 요건이 있고 또 이 하얏트라는 브랜드 자체가 일단 미국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들이 어떤 시설이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아마 클린턴 대통령 때일 거예요. 그때 방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 하얏트 호텔에서 보일러가 폭발을 했습니다. 네? 보일러가 폭발을 해서 그때 제가 현장에 갔었는데 이게 그 보일러 시설이 이제 폭발하는 바람에 중앙에 홀이 이제 구멍이 나버렸어요. 난리 났겠네요. 난리 났죠. 테러로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작했구나. 처음에는 무슨 테러냐 하다가 이제 결국 이제 사고로 이제 밝혀졌는데 그만큼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또 중국의 정상들이 오면은 둘 다 신라 호텔에 묵거든요. 근데 이제 2011년도에 후진타오 수석이 왔을 때 이 그 신라 호텔에서 한 5분 동안 정전이 됐어요. 아하. 그래서 사실은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호텔에 묵었던 층에서 정전이 되다 보니까 이게 경호상에서 문제가 나서 그다음부터는 사실은 중국 이 고인사 오면 신라 호텔에 묵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부진 사장이 직접 중국으로 건너가서 사과를 하고 모든 시설을 개조하고 다시 나중에 리크창 총리가 왔을 때 묵으면서 이 관계가 풀렸듯이 이 어느 호텔을 갈 것인가 그리고 그 호텔이 또 어떤 게 있는 것이야. 실제 또 과연 또 그 호텔에 자느냐가 문제입니다. 이게 미국 대통령 항상 오면 제가 알기로는 주로 미군 부대 안에서 주무시거든요. 경호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자는 곳은 극비로 하고 아마 주무실 것 같습니다. 2005년에 통째로 웨스틴 호텔을 빌려놓고 호텔에서 안 자고 그 좀 떨어져 있는 무슨 배에서 잤다는 얘기도. 그렇죠. 이게 뭐 역대 대통령마다 제가 보기에 뭐 지미 카터 대통령은 미군 기지에서 한 적도 있고 또는 이게 그 항공모함에서 자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게 호텔에서 자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경호 문제도 있고요. 또 이게 그 반대 시위가 있어요. 지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데 반대 시위하는 단체들이 많잖아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아주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한미동맹은 제가 보기에 우리 동북아 평화의 린치펜이고 코너스톤, 진짜 중요한데 이걸 반대하는 것은 저는 비판하지만 실제 반대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도 이게 숙소를 계속 바꾸는 게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예의주시하는 것은 비단 우리뿐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요새 좀 잠잠한 곳 하나 있잖아요. 오래됐습니다. 북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What do you think about Americans and the United States in general? 증오밖에 없습니다. Only hatred. It makes me shudder, she says, 정말 우리나라를 after 어떻게 hearing the 만나고 absurd remarks. 네, 제가 말로 좀 옮기기 어려운 그런 표현, 트럼프 가로가 있는데, 자, 뭐, 물론 북한 사람들 트럼프 굉장히 싫어하는데, 저 영상은 CNN 기자가 미국의 김정숙 직물공장을 찾아서 들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저런 말폭탄만 하고 김정은은 어디 숨어 있잖아요. 왜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국제사회를 포함해서 특히 미국이 이제 중국과 협력 속에서 이른바 전략자산 전개 그리고 경제 제재 등을 통해서 굉장히 강력한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정세 자체가 이제 중국도 시진핑 2기 체제가 출범을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국과 일본, 중국을 순환 방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만약에 지금 김정은이 도발을 한다? 이것은 거의 이제 상당한 정말 국제사회를 포함한 미국에 대한 공격 신호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공모함 자체가 지금 우리 해역으로 이미 롤러드 레이건 하면 부산항에 있고 로즈벨트함이랑 니미츠호가 지금 더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세 대가 한반도 주변에 항공모함이 직결한다는 얘기는 바로 거기에 있는 수백 대의 전투기라든지 화력을 통해서 바로 어떤 이제 이른바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른바 전략자산 전개를 통한 강력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단계에서 쉽사리 어떤 도발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라크 전 때 사실 그때가 항모가 5대가 동원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근데 이제 그 전문가들을 보면 한반도에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 항모가 몇 대 오냐 하면 최소한 3대는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제 보면 한반도에 처음으로 이 3대의 어떤 항모가 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도 소국장 이야기했지만 언제든지 미국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 태세가 다 돼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가지고 있는 의미가 미국적으로 봐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고 네. 북한으로 봐서도 지금 상황에서 뭔가 도발할 경우는 이거는 정말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이제는 이제 그 원유를 끊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도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오기까지는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움직임 변화를 볼 거다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화염과 분노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엄포, 지금까지는 김정은에게 좀 먹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자, 이현정 위원, 서정욱 변호사, 소정섭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Republic of Korea, United States alliance. 패스 장관 얘기 굉장히 묵직한 얘기입니다. 한미 동맹 쉽게 보지 마라. 김정은, 너는 우리 상대가 안 돼.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에 앞서서 일단 북한에 대한 이제 강한 경고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한미 국방장관이 동시에 이제 오늘 회담을 갖고 일단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특히 이제 전략자산의 앞으로의 수단을 외치는 문제.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레이건함이 일단 지금 현재 항모가 와 있고 네. 또 나머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자산을 앞으로 한반도에서 수시적으로 전개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들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한미 동맹에 대한 이제 강고함들을 이야기를 한 것이겠죠. 아마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동안 여러 차례 사실은 이제 미국과의 뭐 어떤 이견차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 왔지만 네. 그러나 일단은 이제 이번 그 트럼프 대통령 방안을 계기로 해서 일단 함께 뭉쳐야 된다. 그리고 또 한미 동맹이 강고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확고하게 한 자리가 아닌가. 그리고 아마 이제 앞으로 이 그 한미 간의 어떤 군사적 문제까지도 좀 찰떡궁합을 이루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오늘 합의를 이룬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되더라고요. 어쨌든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할 만한 전략 자산을 이제는 거의 붙박이처럼 놓겠다. 이 문제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이게 북핵에 대해서 뭔가 이 비핵화를 위한 찰떡 공조, 한미 공조 강화 이런 데 항목들이 합의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요, 오늘 이제 한미 국방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어떤 내용에서 마음 일치를 받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건과 시기를 고려하여 전자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내년 SCM까지 전환 계획을 공동으로 보완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North Korea should harbor no illusions. The DPRK is overmatched by the Republic.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맞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 옛날에 얼마 전에 이게 국회에서 그 외무부 장관한테 어떤 국회의원이 질문했잖아요. 네. 그렇게 전략핵과 전술핵의 차이가 뭐냐. 아하. 따라서 이게 전략자산의 개념을 물론 이게 대부분 시청자들이 알겠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네. 일단 이게 전략자산이라는 게 뭐냐면 주로 이게 군사기지라든지 방위산업시설 등 전쟁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목표 있잖아요. 이걸 이게 대규모로 타격하는 무기체계. 이게 이제 보통 전략자산을 하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이게 핵추진 항공모함이나 이게 핵무기 탑재 잠수함, 네. 또는 이게 비원비 폭격 경기 있잖아요. 이런 이제 전략자산들을 지금 이게 미국 본 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한미 국방장관 연례 안보협의회라고 하죠. SCM을 마치고 국방장관 공동 기자회견을 했는데 자, 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 가장 중요한 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저는 보이는데요. 바로 이게 그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 이게 이제 지금은 옛날은 시기에서 조건으로, 세 가지 조건으로 바뀌었는데 아마 이게 오늘은 조건하고 시기를 다 고려해서 최단 기간 내 조건돼서 환수하는 이런 논의가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게 전략 자산 있잖아요, 미국에. 이런 이제 전략 자산들을 순환 배치를 또 확대하고 강화하는 이런